네,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도 많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부 김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 당국에 등록도 안 하고 오랜 시간 영업을 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머지포인트가 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이 2018년 2월이고요. 네. 2019년 1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앞서 이 리포트에서 나왔던 모바일 상품권을 내놨고 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해왔고 업체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서야 금융당국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늦게 알았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감독 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감독권은 일단 금융감독원에 있습니다. 네. 감독권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 모니터링이 부실했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머지포인트 누적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고요. 네. 상품권 발행액이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그저 몰랐다, 감독권 바깥에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제대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불분명하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머지포인트는 지금까지 금감원에다가 재무제표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회사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는 알아야 그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은 모두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어떻게 환불해 준다는 약속은 지금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이런 20% 할인 서비스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머지포인트하고 비슷한 전자금융업체가 164곳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아주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10% 정도 할인해 주는 게 최대였거든요. 그런데 머지포인트는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도 무조건 20%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도 있을까요? 안 그래도 금감원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고발 검토 중입니다. 미등록 영업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당국은 정상적인 영업부터 유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수사 당국이 이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김진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